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6월 25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상원 의원들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협상 소식 등의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 플러스 0.95%, 그리고 S&P 500 지수 플러스 0.58%,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69%를 상승하면서 특히 S&P 500 지수랑 이 나스닥 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긴축 우려에 따른 지난주 낙폭을 모두 다 되돌려놨습니다.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일시적이며 연준이 긴축에 나서더라도 점진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믿음이 커지면서 주가도 안정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 의원들이 인프라 투자 예산안에 합의한 점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 의원 10명과 회동 후 우리는 합의를 했다면서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협상 타결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양당이 합의한 인프라 투자 예산 규모는 5,590억 달러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총 9,53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당파 의원 10명이 5,790억 달러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5년간 9,740억 달러, 8년간 1조 2천억 달러로 제시한 것과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당초 인프라 투자 계획 규모의 절반 수준이지만 어렵게라도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페드 위원들은 엇갈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해 4분기에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경제 전반의 상품과 인력 부족에 있다면서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고용이 여전히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상태다라고 언급을 했고 미국의 경제가 매우 좋은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소비와 주택, 제조업 분야가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금리를 인상할 시점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내년에 2%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최근 매파로 돌아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정책 입안자들이 향후 몇 개월 동안 새로운 인플레이션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통화정책이 준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금 부양을 축소해야 향후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연준이 일찌감치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지금 연준 위원들 역시 엇갈린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거 시장 지수가 좀 말해주고 있죠. 밤사이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1분기 GDP 확정치는 속보치와 잠정치에 모두 부합하면서 연율 6.4%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지난 발표보다 약 7천 명 정도 감소한 41만 1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의 다른 지표들도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의 5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달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6월 캔자스시티 여는 제조업 합성지수 역시 27로 집계되면서 시장의 예상치와 전달 발표된 수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산유국 회의를 앞두고 수요 증가 기대에 상승했는데요. WTI 8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22달러 플러스 0.30% 상승한 73.30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전날 발표된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761만 4천 배럴 줄어들며 시장의 예상치인 410만 배럴보다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원유 재고는 5주 연속 줄어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죠. 그리고 오는 1일 열리는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죠.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동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포함한 산유국들이 추가로 감산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공급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나스닥에서 먼저 기술주, 팡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넷플릭스가 또다시 이제 1%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뭐 페이스북과 구글은 각각 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네, 마이너스 0.22% 이제 하락했지만 그래도 추세가 잘 이어가고 있고, 이번에 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차세대 윈도우 버전 윈도우 11을 공개하면서 사상 처음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대단하죠. 이날 0.53% 올라서 이제 266.69달러에 마감을 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지금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애플이랑 MS와 관련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에 이어 시가총액 2조를 달성한 이 MS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퀸트 타트로 줄 파이낸셜의 CIO는 두 종목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MS를 고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타트로는 투자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매력적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차도조표 등 재무 구조가 애플에 비해 더 우수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MKM 파트너스의 수석 분석가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MKM 파트너스는 전날까지 20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고려할 때 MS가 계속해서 우수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단기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MS에게 우호적일 것이라고 언급했죠. 또 반면에 모건 스탠리의 KT 허버티 애널리스트가 애플 주가에 강력한 매수 기회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버티는 목표 주가로 이 애플의 목표 주가를 162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지금 향후 12개월 동안 20%나 오를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는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우리의 모델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6월로 끝나는 분기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강할 것이라며 맥과 서비스 성장은 주기적이라는 기보다는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 그래서 주가도 흐름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날에 5%대 상승을 했던 이 테슬라 역시 또다시 3.54%또 크게 상승폭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만든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인 스타링크의 기업 공개 추진 의사와 함께 테슬라 주주에게도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이유에서 이렇게 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보면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시장부터 해서 괜찮았죠. 어제 뭐 대부분의 종목이 흐름이 다 좋았고, 그 중에 이제 일라이릴리 오랜만에 또 7%대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FDA로부터 획기적인 치료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도 지금 0.38%로 상승하고 마감됐지만 이 지금 정규장 이후 소폭 상승한 데 이어 장 마감 후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시간에 거래에서 급등세를 기록 중입니다. 소비재들 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뭐 패션 관련주 이런 것 많잖아요. 요즘에 또 패션 관련 뭐 화장품 이런 거는 한동안 지지부진하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제 장까지. 근데 또 이제 어디서 좀 단기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오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장도 흐름 괜찮았어요. 물론 대형주 위주로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또 이제 어느 섹터에 좀 눈여겨봐야 되나 이제 그래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면서 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GM이나 포드가 우리 장에서 이제
미국장에서 정규장에서 되게 흐름이 좋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현대기아 쪽이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 쪽이 또 좋은 시세를 받았는데 이번에 살짝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그럴 수 있을 확률도 있지만 잠깐 쉬어간다 한들 중장기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없을 듯 하고요. 또 뭐 석유 쪽 워낙에 계속 정유 흐름 좋게 이어가다 보니까 여기 뭐 S-오일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역시 어제 흐름 매우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거. 2차 전지뿐 아니라 이쪽 정유 쪽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 흐름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카지노 항공 이쪽에 또 미국에서도 역시나 살짝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조정받다가 어제 또 슬슬슬 이제 바닥을 잡는 듯한 그런 흐름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번 종목별로 우리 공부한 거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과연 오늘장 우리나라장 또 미국장처럼 커플링 돼서 기분 좋은 금요일이 될지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매도가 나오면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주식 누나가 어제 라방에서 여러분들의 급 휴가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정규 방송 12시가 아닌 정말 이 캠핑 휴가를 떠나볼까 하는데요. 그래도 오전에 계속 장상황 체크하면서 아니다 싶으면 게릴라 방송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 제가 계속 우리 공부방 텔레그램으로 리딩 해드릴 테니까요. 공부방 없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연락처 010-3916-1189로 문의해 주시고 들어오셔서 좀 하루 종일 마음 편하게 리딩 시장 상황 체크 받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